여러분, 혹시 길 가다 붕어빵 장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붕어빵 아르바이트라니 살짝 의아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 주인공 정우 씨는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30살 아직 꽃다운 나이에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스펙 좋은 청년이었죠. 남들처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시기에 그는 왜 차가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을까요? 사실 정우 씨는 지방 명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수재였습니다.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배려심 깊은 청년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밤낮 없이 스터디하고 토익 점수를 올리고 면접 준비에 매달리며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좀처럼 대기업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는 결국 붕어빵 리어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춥디 추운 겨울날 손은 시려워도 붕어빵 굽는 정우 씨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에게 붕어빵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으니까요. 뜨끈한 붕어빵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얼굴, 그리고 젊은이가 참 열심히 산다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붕어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의 소중한 동반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붕어빵을 팔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삶의 희로애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울 때 호호 불어드세요. 슈크림, 팥 반반도 가능합니다. 를 외치며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유난히도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저녁이었죠. 정우 씨는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기 길 건너편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중년의 신사 한 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휘청거리더니 이내 길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정우 씨의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생각. 내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CPR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었지. 그리고 군대에서도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었어. 그는 주저할 틈도 없이 붕어빵 굽던 장갑을 벗어 던지고 쓰러진 신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침착하게 신사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함께 제세동기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한 뒤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이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CPR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정우 씨의 움직임을 지켜봤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구급대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며 정우 씨를 돕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기를 바라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5분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10분,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 씨의 팔은 이미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쓰러진 신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신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것을 확인한 정우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자신이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붕어빵 리어카로 돌아와 장갑을 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붕어빵 리어카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붕어빵 굽고 취업 준비도 더 열심히 해야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정우 씨는 자신이 구해준 중년 신사가 누구인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죠. 그는 이 사건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이 마땅한 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사실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 되시죠? 저는 태백산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정우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회장님이라니? 정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회장님이라고는 동네 붕어빵 가게 사장님 정도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어리둥절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간 정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줬던 그 중년. 신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의 옆에는 여러 명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건넨 명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태백산그룹 회장 최태성. 정우 씨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붕어빵 굽던 평범한 청년이 대한민국 재계 거물을 구해줬다니 이거 완전 영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혹시 최 회장님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온갖 상상들이 정우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태성 회장님은 정우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씨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최 회장님은 그날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온 청년의 모습, 그리고 지친 기색도 없이 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의 강인한 눈빛을요. 정우 씨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답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우 씨의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거죠.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우 씨에게 차분하게 그의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30살 청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붕어빵 장사를 하는 모습에 최 회장님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역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수성가형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정우 씨에게 한 가지 상상 이상의 제안을 합니다. 정우 씨,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는 꼭 필요하네. 자네의 그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이라면 우리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하네. 정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죠.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다니. 그는 순간 현실감이 없어서 멍하니 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붕어빵 청년이 대기업의 낙하산으로 들어갔다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정당하게 입사한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회사에 누가 될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정우 씨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 기회가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최 회장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은 자금과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최 회장님은 평소에도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인재 중시 경영 철학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창업회장이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최 회장님 역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은 정우 씨의 면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인간됨을 중요하게 생각하네. 자네는 이미 그 인간됨을 충분히 보여줬어. 생명을 살리려는 용기와 진심, 그리고 겸손함. 그것이야말로 어떤 스펙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나는 믿네.
이 말에 정우 씨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고민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최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우 씨는 결국 최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회장님 낙하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정우 씨를 비아냥거리며 뒷담화를 하기도 했죠. 정우 씨 본인도 대기업의 복잡한 시스템과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업무를 익혔고 주말에도 관련 서적과 논문을 찾아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곧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솔선수범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 씨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었습니다. 붕어빵을 팔며 만났던 수많은 손님들을 대하듯 그는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고 동료의 어려움에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의 진심은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이런 정우 씨의 모습은 회사의 분위기를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되었던 조직 문화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죠. 최 회장님은 멀리서 그런 정우 씨를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는 정우 씨가 단순히 회장님의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인성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님은 정우 씨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믿고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공헌팀 신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최 회장님은 평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선대 회장의 소장품을 기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삼성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아이디어를 쏟아부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경험들이 그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공헌팀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 멘토링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같은 것이었죠.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백산그룹의 따뜻한 행보에 박수를 보냈고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시장 상황 악화가 겹치면서 거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모든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때 정우 씨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회장님,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밤샘 연구와 시장 조사 끝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잠재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태백산그룹이 가진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정우 씨의 열정적인 브리핑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는 결국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최 회장님 역시 정우 씨의 해안과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혁신적인 사고와 과감한 도전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었던 거죠. 최 회장님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정우 씨의 제안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백산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몇 년 후 정우 씨는 젊은 나이에 상무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붕어빵 청년이라는 과거의 수식어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최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님 역시 정우 씨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공식 석상에서 정우 씨를 내가 발굴한 최고의 인재라고 소개하며 그의 공로를 치하하곤 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과 함께 사람이 먼저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 인바이런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가끔 퇴근길에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붕어빵 굽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따끈한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늘 가볍고 행복합니다. 그에게 붕어빵은 이제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를 밝혀주는 소중한 추억이자 교훈인 거죠. 그는 붕어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처음 가졌던 초심, 즉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되새기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평범한 붕어빵 청년이 한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이라는 소중한 가치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비단 정우 씨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되묻는 감동적인 교훈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우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정우 씨처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최 회장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나눌 때,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회를 줄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설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